뭐가 좋아요? 만족하신다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여기는 바로 인지 스피디움. 자, 인지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포르쉐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992 911 GT3 모델 2억 3천만 원짜리 차를 지금부터 트랙을 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타이칸 터보 S와 터보 4S 또 시동을 해볼 거고요. 짐카나를 통해서 911 터보 4S 모델과 박스터 GTS 모델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11 GT3 모델 달려보실까요? 가시죠. 510마력의 힘을 510마력? 이 작은 차체에 51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포르쉐 스포츠카입니다. 앞 타이어가 255 제가 20인치 타이어 미슐린 파일럿 스포츠 컵 타이어가 꽂혀있죠. 뒤 타이어는 315 30 제타 21인치예요. 앞 타이어는 20인치지만 뒤 타이어는 21인치입니다. 휠 자체도 다르고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전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하지만 이전 모델보다 10마력이 상승한, 그리고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되어있죠. 4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달려있고요. 하단에 디퓨저도 공기 육각적으로 와류 영상을 좀 줄여주는 디퓨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의 이제 개선 사항을 보시면 일단 터보 부스트를 0.1 부스트를 더 쓰면 0.1바를 더 쓰게 되면서 기존 모델 터보 모델보다 거의 90마력 이상 출력을 더 끌어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의 엔진 출력 느낌을 아마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에 맞춰서 또 냉각 성능까지 개선을 해서 이런 가혹한 서킷 주행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GT림 같은 경우에 전용 GT림이 색깔이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22인치 휠로 나왔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1인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앞쪽에 무거운 무게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언더스티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자, 캠버까지 더 넣으면서 이따가 조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스티어링이 다이렉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세 모드를 보시면 굉장히 다른 주행 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가 이제 최고 높은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모드잖아요. 댐퍼 감쇄력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운전이 서투신 분들도 아마 그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주행 질감을 스포티한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경량화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SUV지만 달리는 퍼포먼스에 중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루프 전체가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프 자체가 다 카본이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경량을 이뤄냈고요. 뒤쪽도 보시면 디퓨저 같이 굉장히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파츠에도 카본을 써서 경량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팁밖에 안 보이지만 중간부터는 다 티타늄, 굉장히 비싼 재료의 배기 라인을 썼기 때문에 거의 18kg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 위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GT4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서 981 GT4에서 이미 너무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 성능이 입증되었던 차량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718 GT4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911 차량에서 엔진, 이제 하체 중요 부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차량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진 쪽 먼저 보시자. 그러면 이제 4.0 NA 엔진이죠. 근데 이제 GT4라고 해가지고 이제 GT3에서 엔진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992 3.0 터보 엔진을 터보만 삭제하고 3.0 엔진을 보어랑 스트로크를 업 시켜가지고 4.0 NA 엔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GTS 4.0과는 조금 다르게 고RPM 영역대를 사용할 수 있게 8000rpm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RPM 영역대까지 이제 RPM을 올리게 되면 성능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사운드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911, 991 GT3에서 가져온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하체 쪽에서 보시면 서브프레임 그리고 컨트롤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718에서 그동안 느껴왔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차체는 작지만 그동안 느껴왔던 GT3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718에서도
많이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고 보시면 굉장히 낮죠. 기존 718 대비 30mm가 낮아졌습니다. 이거에 걸맞는 레이싱 타입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18 차량과는 많이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놨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 프론트 립 굉장히 크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에어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에어 홀도 있고요. 리어 쪽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인 스포일러와,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이 디퓨저 부분 있죠. 이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윙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디퓨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쪽에 보시면 굉장히 공격스럽게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 모델, 기존 981 모델 대비해 가지고 다운포스 성능이 50% 향상됐습니다. 50%가 향상돼 가지고 이제 다운포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보시면 991 GT3에서 사용했던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 또한 엄청나게 좋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이따가 또 타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GT3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 셋!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911 GT3입니다. 원래 설명 순서가 이렇게 갔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조선인 인스트럭터가 8000rpm 엔진 막 얘기했지만 8000rpm 쳐주지 않습니다. 이쪽은 9000rpm 돌아야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정말 완전 이 수평대항 방식에서 9000rpm이라고 하는 NA 컨셉트를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동안의 911들은 원래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최소 20에서 30마력씩 출력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우리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죠. 제로백 초라든지 최고 속도라든지 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숫자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많이 뜨는 그러한 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991 GT3는 사실상 전 세대랑 숫자적으로 표현되는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출력은 500에서 510마력으로 올라왔으니까 한 2% 정도? 최고 속도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요. 공차 중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하드웨어의 차이가 없으면 랩타임을 쟀을 때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노르슐라이프의 뉴르부르크링의 이 북쪽 코스에서 랩타임을 17초 이상을 잘라냈어요. 6분대로 들어오는 양산차, 기존엔 그 레디컬 SR8 정도가 낼 수 있었던 그 기록대를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결국 스포츠카에서 엔진 출력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차의 전체 요소의 아주 일부분밖에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GT3가 신형으로 오면서 그동안 GT3의 약점이라고 굳이 꼽을 만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전륜 그립, 코너를 탈출할 때 하중이 뒤쪽으로 쏠렸을 때 약간 워낙 출력이 센 후륜 모델이다 보니까 머리가 살짝 들릴 때에 이 맥퍼슨 스트럿이 갖고 있어서 어떤 한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예 지오메트리의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이걸 완전히 뒤바꾸게 됐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와보시게 되면 W15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사실 맥퍼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피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992 바디가 나왔을 때 기존에 비해서 이 앞쪽 팬더를 굳이 그렇게 많이 와이드 방식으로 넓혔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GT3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W15는 수납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었던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륜의 그립 레벨은 W15, 그리고 또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진 윤거, 그리고 또 이제 타이어 컴파운드도 지금 컵2의 사이즈도 커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911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자동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한 거는 그 에어로 관련된 건데, 이 방금 전에 보신 GT4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다이나믹으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차량이기는 한데요, 저 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다운포스량이 약 120kg 플러스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차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380kg 이상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배 정도나 더 다운포스가 지금 많이 나오는 차량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냉각코어, 그리고 바로 이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유도 채널을 통해서 다시 차를 앞쪽으로 한 번 더 내리 누르는 힘을 주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그릴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약 5mm 정도 되는 플랩이 올라와 있죠. 아시겠지만 이걸 거니 플랩이라고 부릅니다. 댄 거니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압력이랑 이쪽에서 원래 클린 에어로 들어오고 있는 그 압력이 서로 간섭되지 않게끔 서로의 압력의 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게 돼요. 근데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복잡한 구성을 갖춰놨는데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 허물 공간은 1도 손해를 안 봤어요. 기존의 트렁크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덕트를 더 집어넣은 거죠. 정말 알차게 앞쪽 공간을 긁어가지고 써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또 911에서 처음 선보이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스완넥이라고 하는 형태의, 네, 분명히 윙은 윙인데 이 윙을 고정하고 있는 브릿지의 위치가 원래는 아래쪽에서 떠받드는 건데 위에서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한 5년 정도 모터스포츠에서 레이스카들에서 이게 좀 애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리즈인데, 이건 사실 엄밀히는 스포일러가 아니고 이제 윙이거든요.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 놓은 건데, 윙의 역할은 아시겠지만 한쪽은 공기가 최대한 느리게 흐르고 한쪽이 빠르게 흘러서 빠르게 흐르는 쪽에 압력이 낮아지는 걸 이용해서 그 윙이 움직이려는 힘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기존처럼 밑에서 받게 되면 여기가 빨리 흘러야 되는 쪽인데 그 구조물 때문에 그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느리게 흘러야 되는 쪽으로 브라켓을 완전히 옮겨버리고 이 밑에는 최대한 공기가 매끄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넓은 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스완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러브르크링에서 랩타임을 줄일 수 있었던 건 거의 같은 마력이지만 고속 턴을 통과할 수 있는 코너링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동 조절은 안 되고 여기 지금 볼트를 풀어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지금은 다운포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세팅으로 저희가 각도를 가장 공격적으로 세워놨습니다. 네, 우선 과거에 991 GT3 때는 모든 모드가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였어요. 근데 이제 992 GT3부터는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모드에 PASM을 스포츠로 넣고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배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GT3 차량은 커프트 타이어에 18웨이 컴포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모드는 서서히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주행 시작하도록 할게요. 윙거가 더 늘어났고 WC 본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과거에 991 GT3 같은 경우에는 뒤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992 때부터는 뒤가 확실히 하중은 잘 실어주지만 앞 직선으로 확실히 뒤가 제대로 눌러주지만 앞 역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속도를 높일게요. 하중 이동에 정말 민감한 차량이 바로 이 911 차량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럽게 주행을 해주셔야 되고 정확한 포인트에서 브레이킹, 정확한 포인트에서 가속 페달을 점진적으로 밟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프, 가속, 브릿지부터 브레이킹 강하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브레이킹. 와, 끝내준다. 멀리 오른쪽 보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그렇죠. 이제 오른쪽 왔다가 바로 왼쪽. 노 브레이킹으로 떼고. 좋아요. 살짝 브레이킹 살짝 하시면서 좋아요. 브레이킹 강하게 부드럽게 가속 페달은.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가 모델을 트랙 모드로 바꿀 거고요. PASM도 트랙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엄지손가락 넣은 상태로 주행부터 할게요. 100m에서 브레이킹 조금 더 서행하셨다가 왼쪽으로 긴 코너입니다. 조금 천천히 익숙해졌다가 아웃사이드로 좀 나오세요. 저 브릿지까지 풀 스로틀이에요. 9000rpm의 RPM 소리 들어보세요. 오프 브레이킹. 저 브릿지에서 오프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좀 빨라요. 여기서부터 쭉 가서 타이어가 꺾이다 보니까 점점 열이 먹어야 돼요. 바로 한 번에 열을 올린 게 아니라 조금씩 접지력을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가속 페달 타임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탈출할 때 왕 차라리 좀 더 선회가 되거든. 기다렸다가 가속 페달 밟는 게 훨씬 더 알맞는 911을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뒤쪽에 접지력은 워낙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앞바퀴 역시 열심히 일을 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브릿지에서부터 브레이킹 강하게 이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브레이킹 하시면서 왼쪽으로
그대로 경기차 타는 느낌이에요. 브레이킹, 그쵸. 제가 그 911 컵카도 타봤었는데, 확실히 이 GT3들이 주는 이 레이스카의 감성은, 물론 레이스카의 느낌보다는 이 레이스카가 주는 그 감성은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브레이킹, 오케이, 오프, 브레이크 오프. 가서, 브레이킹 강하게. 제동력. 저희 이제 모드를 노멀 모드로 변경을 해서 천천히 주행하면서 PT를 하시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차가 노멀 모드에서 무슨 느낌인지 좀 느껴보세요. 천천히 주행하시면서. 과거의 GT3들은 언제나 막 달리려고만 했잖아요. 그렇죠. 시끄럽고 뭐 이런 일상주행은 불가능했는데, 이 GT3는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면은 확실히 편안하게 일상생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PTN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방금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GT3를 포르쉐에서 과연 편안한 차를 만들었냐?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편안하기도 한 차지만 기존 이전 모델 대비 10마력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랩타임은 럴시라이프에서 17초를 줄여드렸어요. 이거는 마치 포르쉐에서 야, 차를 빠르게 하는 건 마력이 다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듯한 에어로다이나믹, 구조, 메케니컬 그립을 훨씬 더 향상시켜주면서 정말 궁극의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왜 사람들이 이 차를 열광하는 원하는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GT3는 모든 드라이버가 사고 싶은 차다. 모든 카레이서라면 갖고 싶은 궁극의 자동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죠, 장난감. 그쵸, 장난감 이상의 뭔가 좀 특별한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레이스카적인 감성을 저희는 일반 도로에서 또는 일반 트랙 중에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말 궁극의 자동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